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그 5번째, 죽어서도 벗지 못한 철가면을 쓴 죄수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34년 동안 철가면을 써야 했던 그는 누구일까? 프랑스의 절대 왕권을 상징했던 태양왕 루이 14세 시절 바스티유 감옥에서 철가면을 쓴 채 독방에 갇혀서 34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죄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물의 정체를 궁금해 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철가면의 주인공이 1669년 7월 18일에 체포가 되었고 1703년 11월에 사망했다라는 단 하나의 사실뿐이었습니다. 철가면의 죄수는 그를 위한 독방에 갇혀 지냈는데 그 방은 밖에서 누군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몇 겹의 문이 있었고 창문은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고요. 그에게는 전담 간수 한 명이 배정이 되어서 그가 옮겨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누구도 철가면의 죄수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루이 14세는 죄수가 철가면을 벗으려는 신용을 하면 즉시 총살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도 전해집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철가면이 아니라 벨벳 가면을 썼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지금은 이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감옥 내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았고 다른 감옥으로 이송할 때나 교회에 갈 때에만 가면을 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죄수와는 또 다른 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그의 음식은 최상의 은접시에 담아져 갔으며 그가 식사를 하는 동안은 아무리 높은 간수를 할지라도 왕족에게 보이는 예의와 마찬가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가 죽은 뒤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없앴고요. 심지어 얼굴을 심하게 뭉개서 절대로 그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이 죄수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처럼 끔찍한 삶을 살다가 죽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루이 14세는 무엇 때문에 이 죄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것일까요? 포르티네디 부아고베가 썼던 소설 철가면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알렉상드르 듀마의 소설 삼총사에서도 이 철가면의 죄수가 등장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라도 수차례 제작이 되어서 1929년, 1939년, 1977년 뭐 이렇게 세 차례나 제작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던 아이언 마스크 1998년작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창작물에서는 이 철가면을 루이 14세의 쌍둥이 동생 혹은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가까운 친인척으로 묘사를 하는데 루이 14세의 어머니 안 도트리슈가 쌍둥이를 낳았고 그중 한 명이 루이 14세로 왕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필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철가면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철가면의 죄수를 쌍둥이 동생으로 추측하는 이유는 볼테르의 주장을 바탕으로 했던 이 뒤마의 소설에서 원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쌍둥이 동생이 루이 14세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설과 안 도트리슈가 쌍둥이를 낳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이라는 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무튼 루이 14세는 자신의 왕권에 조금의 흠도 가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그냥 철가면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죄수의 신부님에도 왕족과 같은 대접을 받았고 얼굴이나 목소리마저 철저하게 감추려 했던 이유가 설명되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왕비가 아이를 낳을 때 국가적 행사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참관을 하는 굉장히 야만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 도트리슈가 출산을 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을 텐데 루이 14세에게 쌍둥이가 있었다면 그토록 철저하게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루이 14세에게는 필리프 1세라는 또 다른 동생이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쌍둥이 동생뿐만 아니라 필리프 1세의 존재 역시 감추어야 했을 텐데 필리프 1세는 자귀를 받고 평온한 삶을 잘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또 다른 주장이 루이 14세의 친아버지가 바로 철가면의 정체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안 도트리슈가 루이 13세가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루이 14세를 낳았고 루이 14세가 왕위에 앉으며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혹은 자신의 얼굴이 루이 13세가 아닌 생부와 닮았기 때문에 생부의 얼굴에 가면을 씌우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 역시 일개 죄수에 불과한 인물을 왕족처럼 대했다라는 이 상황에 들어맞고 쌍둥이 동생 설보다 더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그럴싸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브리테니커 박야사전에 실린 웨스타드 도제르라는 설입니다. 당시 루이 14세에게 반감을 표하던 재무장관 니콜라 푸케가 감옥에서 죽고 나서 그의 시종장이었던 웨스타드 도제르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재무장관이었던 푸케는 왕실의 비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특히 왕실 비자금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밀에 대한 내용은 당시에 그 시종장이었던 도제르 역시 전달을 받아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가면을 씌워서 투옥했다라는 것인데 투옥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당시 교도소 죄수 명부에도 웨스타드 도제르라는 이름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주장에서 아무리 당시 재무장관의 시종장이 귀족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다라고 해도 전담 교도감이 따라붙고 왕족처럼 식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은 문제로 남습니다. 게다가 재무장관 정도야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넣고 죽을 때를 기다렸다고 해도 루이 14세 입장에서 시종장에게 죄를 덮어씌워서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는 편이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굳이 34년이나 감옥에 넣어서 대접을 해주는 것보다는 말이죠. 포르티네 뒤 부하 고베의 소설 철가면에서는 재상 르부아가 권력을 독점하여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판단한 청년 기사 모리스가 동료들을 모아서 르부아를 습격했다가 배신자로 인해서 습격은 실패하고 모리스는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리스의 약혼녀 방다가 동료들을 규합해서 모리스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에 바스티유 감옥에 갇힌 철가면 죄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바로 모리스다 라고 여겨서 결사대를 모아서 구출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일 뿐이고요. 당시 재상은 콜베르였고요. 르부아는 육군 대신으로 콜베르의 수하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신비스러움을 드러내는 일화와 함께 그럼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철가면의 죄수는 빵을 자르는 칼로 접시를 긁어 글을 새긴 뒤 창밖으로 던졌다고 한다. 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간 접시는 모래바닥에 떨어졌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어부 한 명이 이 접시를 발견했고, 주변에서 이 접시가 날아왔을 만한 곳은 바스티유 감옥뿐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 관리에게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 관리는 접시에 쓰인 글을 읽어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어부에게 물었다. 자네, 여기에 쓰인 글을 읽어보았나? 아니요, 저는 까막눈이라 글씨를 전혀 모릅니다. 그제야 인상을 편 관리는 어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네는 참 운이 좋은 친구로군.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자네를 살렸네. 그만 가보게. 어부는 그곳에서 나와 이후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이제 다시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글씨를 알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 철가면과 얽힌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뭐 소문, 뭐 전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민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 철가면의 죄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34년 동안이나 철가면을 쓴 채 독방에 갇혀 지내야 했던 것일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